서울 광운 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맡고 있는 김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이번에 8대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5,300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또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각 시도 협의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최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 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홈페이지를 12년 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각 시도 협의회 회장님들한테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홍보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 사이트다 보니까 아직 많은 뭐 내용이 있다거나 잘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출발을 1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정말 저희들이 진로 교사가 돼서 우리 우리 학교에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진학이 아닌 정말 자신의 꿈과 희망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15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직까지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진로교사로서의 사명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학생들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은 항상 골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독이고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우리 일반고 또는 특목고, 자율고 뭐 이런 선생님들께서 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궁금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등학교는 이렇게 5개 정도의 유형으로 법률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이제 직업 교육을 받고 이제 취업에 역량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성적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로교사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정말 이 친구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말 어울리는 학생이다라고 해서 보내려고 해도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로 교육을 다소 어렵게 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선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그런 좀 편견을 좀 없애주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러시면 좀 더 아이들이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하고 또 자신의 꿈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직업계획 초록
그 졸업자 취업 통계라고 매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어, 먼저 맨 아래 이 진학률을 보시면 졸업자에서 진학자를 빼면 뭐 바로 뭐 진학률이 몇 퍼센트인지 나오죠.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취업률은 계산하는 게 약간 복잡을 해요. 왜냐하면 진학자와 입대자, 뭐 제외 인정자를 뺀 수에서 취업률을 계산합니다. 요게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냐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성화고 이제 직업계고라고 하는데 이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반 친구들까지 포함한 것을 이제 직업계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업계고의 전체 취업률이 55.3%라고 하고 특성화고는 52%, 마이스터고는 72.6%, 일반고는 43.9%의 취업률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실제적인 숫자만 놓고 숫자를 이제 진학률을 빼버려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은. 그래서 50%가 넘는다고 이제 언론에는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상을 봐야죠.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 진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특성화고는 전국에 477개가 있습니다. 졸업자 수는 5만 5천 명인데 이게 3년 전만 해도 거의 7만 명에 육박했다가 3년 동안 1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거의 줄은 거거든요. 그만큼 특성화의 이제 모집 정원도 이제 계속 줄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특성화고가 이제 미달 학급들이 많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진학률을 보시면 51%가 대학을 갑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취업률은 23%.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취업률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진학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사회에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스터고 뭐 일반고의 직업반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년 통계 추이를 이렇게 쭉 보면 진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그러면 시도별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수도권만 살펴봤습니다. 2020년하고 21년에 이제 그 22년까지 해서 취업률이 쭉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죠.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렇게 취업률이 올라갔다가 이제 우하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를 좀 본 건데 여학생들이 대학을 55% 조금 더 많이 갔다. 남학생들보다. 그다음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봤을 때 전문대학이 좀 더 많이 간다. 4년제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 원래는 저희 직업계고는 취업에 설립 목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 제도 진로진학 상담교사라는 제도가 생길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부였었는데 그때는 특성화고 직업계 마이스터고도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많이 실시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 특성화고 우대 정책을 어,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회사의 질이 떨어지고 어, 좋은 대로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상업 계열부터 대학으로 가는 추세가 바뀌었고 그것이 이제는 이제 공업 계열까지도 이제 넘어와서 공업 계열도 웬만한 이제 좋은 학교가 아니면 모집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까 지금 보셨듯이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진학이 더 많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포함한 이제 서울에 72개의 이제 지역계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지금 각 학교에 이제 진통이 많습니다. 취업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진학으로 갈 것이냐, 뭐 아니면 뭐 반반 섞을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옛날처럼 아이들을 쉽게 가르쳐서 뭐 취업 전선을 내보낸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서울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무조건 공부를 많이 시켜서 학생들의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나 또는 우수 취업처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이런 우수 취업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3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정원 내로 5.5%를 법정으로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뽑는 인원수가 전국에 6천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요.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런 선취업 후학습이라고는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4년 내내 장학금이 나옵니다. 공기업을 가면 이제 50% 정도, 공기업 대기업 50%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공무원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뭐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좋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보내고 싶죠. 그런데 이걸 왜 못 보내느냐? 기업들이 이제 저희 고등학생들이 이제 기능사 수준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 대기업, 공기업 같은 공무원 같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는 또 우수한 학생들 또 뽑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산업기사 수준으로 이제 전문대 정도의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그러다 보니 어, 합격을 하는 학생 수가 많이 적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영향이 있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2차 필기 시험, 뭐 공기업도 필기 시험, 공무원도 필기 시험이 있는데 이 필기 시험에서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필기 시험들이 뭐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NCS라는 저희들 이제 그 학교만의 상업 계열이건 공업 계열이건 갖고 있는 전공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NCS라고 하는 직업 비처 능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항들이 이제 뭐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모두 다 공부를 잘해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만 주로 이루어지고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가는 왜냐면 중소기업은 필기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을 좀 많이 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는 일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고 다르게 저희들은 이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전형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인서울 대학들, 좀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로 선발하고요. 이제 중위권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윤등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균이라고.
그래서 10가지의 뭐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일반고 농어촌 학생들 뭐 이런 기준들이 쭉 있는데요. 어, 저희들은 특성화고 전형이 이 기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로 정시로 또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직업탐구 이렇게 네 가지를 가서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제시자 특별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먼저 한 후에 3년 뒤에 이제 수능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 100으로 서류 전형 100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한 4개 정도만 면접 전형으로 면접 전형을 일부 해서 뽑고 나머지는 다 일괄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진로지랑 상담 교사들은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고교학점제 설계를 했고, 또 저희들은 2022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가 도입이 돼서 벌써 오랜 시간 학점제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진로 선생님들은 뭐 잘 아시리라고, 특성화고 진로 선생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특성화고는 어, 이제 전문 교과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2015하고 2022가 가장 달라진 게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바로 위에 보면 자율 편성 학점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2015는 22학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30학점 정도를 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 니즈에 맞게끔 늘려줬는데 늘려줬다고 해서 이것을 뭐 보통 교과에다 30시간을 더 붙인다거나 또는 전문 교과에 더 붙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또 별도의 교육과정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0% 50% 기준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경우 시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절반, 전문 교과 절반. 그래서 174학점 중에 이제 7학점, 87학점 이런 식으로 맥시멈을 이제 그어놓고 거기는 어느 한쪽이 넘어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통 교과는 아까 일반고에서 다 설명해 주셨고 저희들은 요 전문 교과가 이제 저희들과 관련된 겁니다. 전문 공통, 일반, 실무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통 교과는 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수능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볼 친구들은 이런 과목들을 이제 학교에서 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보통 교과에 이제 진로와 직업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진로와 직업이 이제 2학점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못하게 이제 채택을 못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그 진로와 직업 1학점짜리 진로 그 직업 설계, 진로 직업 탐구와 진로 학업 설계 이렇게 1학점 1학점짜리를 고시 외 과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작년에 12월에 이게 승인이 되다 보니까 많이 못하셨을 텐데 특성고 또는 일반고 선생님들은 이 과목으로 해서 과목 선생님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체 활동보다는요. 그 얘기 살짝만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를 쓰는데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요. NCS도 여기서 수업을 다 하시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주로 대다수 학교에서는 저기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계열 보여드렸고, 요거 이제 공업 계열 네, 과목들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22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 성취 수준 40% 미만이냐 또는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면 성취율이 40% 미만이면 이제 보충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다 기본 점수를 40%를 다 주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출석이 3분의 2 미만이 되면 그 이수 사실을 학생부에다가 출석률 미달로 추가 학습을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게 좀 잘못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때 좀 봐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일반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능에서만 저희 특성화고는 뭐가 가장 크게 바뀌었냐면 저희들은 이제 직업탐구 과목을 이제 두 가지 봤는데요. 이제는 한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보게 되었다. 네, 요게 이제 저희들 특성화고에서는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뭐 특성화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포함되는 건데요. 내신이 5등급제로 이 급간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하락했고 그래서 전형 요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저희들 그 경희대 우리 임진택 사정관님이 진로교사들 동계 어, 그 워크숍 했을 때 얘기를 이제 들어서 요걸 이제 좀 적어봤는데요. 이게 수능 그래서 그러면 그럼 대학은 그러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022 기존교육과정을 그랬더니 수능 최저 기준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과 평가가 확대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그 점수만 이제 성적만 봤다면 이제 세트까지도 같이 보는 교과 정성 평가를 더 넣겠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정성 평가도 하겠다. 서울대 이제 연대 고대가 하고 있죠. 그리고 면접을 강화할 줄 알았더니 면접은 네 어차피 지금도 이제 교수님들 동원해서 면접을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학생들 지도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이제 고3에서 곧바로 대학 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법의 특별 전형으로 1.5% 이내를 이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 조금 이름 있는 뭐 연대, 고대와 같은 이름 있는 대학들이 이 수능으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국영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것으로 뽑지 않으면 드랍률, 즉 자퇴 비율이 많아져서 그렇게 자퇴 비율이 많아지면 이제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는 그 교부금들이 깎인대요. 엄청 많이. 그 다음에 신인도도 하락하고 대학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신들도 부득이하게 이제 수능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게 근데 이제 인서울의 아주 상위권 대학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방으로 가면 수능으로 보는 게 없죠. 왜냐하면 수능 보는 학생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일부 서울 중위권, 그 다음에 직어국 또는 이제 캠퍼스들 요런 대학들이 일부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요. 거의 대부분 인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는 걸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요거밖에 이제 대학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학생 지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선취업 후학습. 학생들이 3년 뒤에 취업을 하는 게 옛날에는 수시 6회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년부터 풀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럼 무엇이 달라졌냐면 어차피 자율모집이라 그래서 수시 기간에 모집하긴 하는데 6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성적보다도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합격 가능성이.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은 이제 일반고를 갔다가 이렇게 특성화고로 다시 전학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을 할 수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차단하는. 그래서 뭐 서강대, 뭐 이화여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은 처음부터 특성화고에 입학하지 않으면 네, 원서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선생님,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은 네,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저희들이 4년제 대학은 이제 동일 계열을 좀 따집니다. 그리고 뭐 전문교과 30학점 이상인데 이것은 뭐 80학점 이상을 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87학점 이상은 다 이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동일 계열이라고 했을 때 그 동일 계열을 대학이 이렇게 빡빡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미디어과 보면 기계공학, 기계공학이나 영상 제작과나 또는 뭐 방송통신 뭐 이런 것들도 기계공학을 지원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입시 지도가 가능하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깊게 설명을 못 드리고 어, 이제 이것도 일반고하고 비슷하게 뽑기 때문에 어, 특성화 고등학교도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해야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들은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특성화고도 일반고와 같이 뭐 필수 과목 또는 필수가 아닌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이제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전문교과의 전공적 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영수뿐만 아니라 전문교과에 대한 수업도 매우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이수 과목, 권장 과목 아까 일반고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뭐 경희대, 뭐 건대, 동국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연계 과목 이수는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학생부 정성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성적과 세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능 출제 과목인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좀 교육과정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진로 목표에 맞게끔 좀 폭넓게 보통교과, 전문교과를 좀 아울러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학과 내, 학과 간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취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취업 후학습을 이제 많이 이제 친구들한테 제시하는데요. 요게 예전에는 재직 의무라고 해서 8개월을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이제 입학하고 3월 달에 재직증명서를 내는데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거나 자기가 퇴사를 하면 8개월 이내에 다시 회사를 들어가지 않으면 폐지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대학 또는 토요일에 가는 게 많고요. 그거 좀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그 선취업 후학습 마스터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재입자 전형을 쭉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경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점은행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책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거든요. 올해도 이제 거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쇄 들어갔는데 요거 활용하시면 좋겠어서 소개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